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경외과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예,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척추 질환, 특히 이제 신경외과 분야 중에서 척추 질환 안에서 어떤 주제로 이제 강의를 드릴까 고민을 했어요. 자,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목이 고든 백성. 이게 이제 첫 번째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척추 건강과 뛰어놀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말 많이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네, 보여드릴까요?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소 길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무서운 얘기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모세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죠. 네.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죠. 네. 금송아지 만들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말씀하셨어요. 목이 곧다고. 자, 또 밑에 볼까요? 자, 신명기.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아멘.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살고 그런 것은 성경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목이 곧다 그랬을까요? 뭐 야이노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목숨하지 않습니까? 이 목은 중요한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중간도로, 중간 연결 통로이기도 하고 수많은 혈관과 신경과 림프관과 중요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통로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이 중요합니다. 저도 신경외과 척추 분야 중에서 제 분야가 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목을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 목을 하나님께서 아마 목이 곧다라는 표현으로 강조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이 고든 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당시에는 목은 곧지 않죠. 목은 정상적으로 척추 중에서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실게요. 목과 몸을 지탱하는 척추든 특히 목은 이렇게 C자로 커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S 라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일자는 안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더 좋지 않은 습관과 잘못된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척추는 뼈를 얘기하는 거고 이 척추 뼈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게 신경 다발이죠. 그걸 척수라 그래요. 그래서 뇌에서부터 척수는 저렇게 노란색 다발로 내려와요. 자, 척추는 뼈, 척수는 신경입니다. 배웠죠? 자, 척추도 중요하지만 척수가 더 중요하겠죠. 신경이. 그래서 저렇게 뇌에서부터 수많은 신경 줄기들이 내려옵니다. 온몸으로 다 가죠. 네. 자, 굉장히 그래서 머리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이걸 하나로 연결시켜 다 하나씩 모든 기관으로 다 분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척추 사진은 저렇게 약간 이렇게 예쁘게 C자 모양으로 돼 있죠. 위에는 뇌가 있고 소뇌죠. 숨골에서 내려옵니다. 요 대나무처럼 마디가 척추 마디예요. 그 마디 사이에 물렁뼈가 디스크, 물렁뼈라 그러고 뒤에서 내려가는 게 척수신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척추신경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원래 정식 이름은 척수신경. 목 디스크가 2013년도에 170만 명, 2015년도에
180만 명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 보면 연령층 10세, 10대, 20대, 30대, 40대, 70대까지 골고루 분포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중요한 목이. 자, 정상 척추는 저렇게 C자 모양인데 일자 목이 되면 목이 곧게 되죠. 예, 목이 곧게 되고 거북이 목 오히려 앞으로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자가 된다든지 저렇게 일자보다 더 나빠지게. 따라서 머리 무게가 상당히 무겁지 않습니까? 저 가는 목이 머리를 들고 있으면서 머리를 쳐박고 공부한다든지 저도 수술한다든지 컴퓨터 한다든지 스마트폰 하면 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자 목이죠? 이쪽 목은 어때요? 이 사람은 이쪽 보고 있지만 C자 모양 좋죠?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왜 C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이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이 있으면 두통도 생깁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오십견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목이 아플 때 저렇게 여러 가지 분포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아플 때 어깨 방사통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목 디스크 환자 수가 이렇게 여러 다른 또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유독 현대인들은 목 환자가 많습니다. 자, 사고 났을 때 가장 쉽게 다치는 데가 목일까요? 등일까요? 허리일까요? 왜요? 가늘고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으니까 머리를 다칠 때 목도 같이 다칠 수 있겠죠. 슈퍼맨 주인공이었죠. 크리스토퍼 리브 지금 고인이 됐죠. 낙마하셔서 목을 다쳤어요. 네. 그래서 자, 목은 저렇게 엑스레이 보면 삐쭉삐쭉 분화구처럼 저렇게 크게 확대하면 저렇게 보입니다. 뼈 마디마디가 보이죠. 저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마디마디로 7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모양이 다 달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달라요. 자, 저렇게 다르고 또 옆에서 보면 저렇게 신경 구멍으로 노란색 신경이 내려오는데 저렇게 신경이 압박되는 그런 신경 구멍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따라서 이 노란색으로 신경이 내려오는데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뒤로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저렇게 목 증상. 그래서 뼈가 자라는 걸 골극이라 그래요. 가시처럼 뼈가 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관절이 커지면서 협착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디스크는 아니에요. 네, 저렇게 뼈가 자라는 경우, 관절이 불안정한 경우, 어긋나는 경우, 협착이 오는 경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냐? 신경검사, 전선검사. 실제로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어느 신경이 망가졌냐를 본다면 알 수 있겠죠. 몇 번이 망가졌는지. 그 몇 번이 망가진 걸 보는 것이 근전도예요. 저런 의사가 직접 신경 쉽게 말해서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이 전선이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신경 전달이 잘 되냐를 보는 정기생리 검사예요. 이런 거 보셨죠? 저렇게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피순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엑스레이 보면 뼈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죠. 여기는 좀 뭔가 흐리멍텅하죠. 저렇게 뼈가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목에다가 뼈가 가라앉으면서 신경을 누르게 된다. 따라서 목 움직임이 좋지 않고 목이 아프고 또는 어깨나 팔로 방사통이 생겨요. 그래서 목은 하나도 안 아픈데 팔만 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목이나 여기 엘보우 이런 데서 신경이 눌리는 거랑 감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전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목에서 내려왔냐, 팔에서 내려왔냐, 손목에서 눌리냐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목 디스크가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일종의 무거운 머리가 누르는 거기 때문에 목을 쭉 빼주면 저렇게 그렇죠? 경추 견인을 한다든지 안정을 한다든지 찜질하면 대부분 또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목은 손상이 심해서 마비가 온다든지 힘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나사목 같은 것을 넣어서 수술을 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상 100명 중에서 10명 안쪽 한 5명 정도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못을 박지 않고도 이렇게 뭔가 인공뼈 같은 걸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요거는 어떠세요? 좀
뭔가 이렇게 잘 움직일 것 같죠? 이거는 인공 디스크라는 수술이. 예전에는 못을 박아서 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목이 뻣뻣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인공 디스크라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MRI 좀 볼 수 있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잘 강의를 드려서 요거 뭐가 눌리죠? 신경이 내려오다가 눌립니까, 안 눌립니까? 조금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심해요. 판독 잘하시네요. 목은 중추신경계예요. 여러분 배꼽 바로 뒤, 그러니까 허리 요추 1번 근처부터 말초신경계고요. 등 쪽 신경들은 다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는 한 번 압박이 되면 골든타임, 신경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마비가 심하게 옵니다. 따라서 저런 정도 눌리면 수술을 이렇게 크게 해야 돼요. 네, 앞, 뒤로. 앞으로, 뒤로. 신경을 어떤 펴야죠. 아니면 사지마비로 사실 거예요? 아니죠. 저거는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광범위하게 척추, 목에 협착이 왔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급작스럽게 눌리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조금씩 망가집니다. 따라서 자세랑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척추 질환은. 그래서 다발성으로 신경 통로가 좁아지고 골격이 좁아지고 뼈가 자라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뼈가 천천히 자라는 병이 있어요. 보시면 이 디스크 자체가 밀려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뼈를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데 뼈를 보호하지 않고 적으로 돌변해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밀려 나오는 경우 또는 이 뼈와 신경이 닿아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드러운 인대가 있어요. 인대.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여러 마디가 있고 뼈 앞에 있는 거를 앞전자. 그래서 전종 세로로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앞전자 종자 해가지고 전종인대. 요거를 후종인대. 또 요 신경 뒤에 있는 거를 황색인대.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이 있으면 신경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와 신경 사이에 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돌변을 합니다. 적으로. 신경은 보호를 안 하고 그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오랫동안 안 좋은 습관이 돼서 이렇게 돌부처에 또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비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자신의 금송아지가 뭔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빌라는 게 아니고요. 내 금송아지가 뭔지를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제 금송아지는 뭐냐면요. 저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학회 일이나 너무 좀 이렇게 좀 일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학회를 해외에 간다든지 발표하러 가면 주의를 성수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너무 바쁘면 말씀을 못 보고 큐티를 못 본다든지. 그럼 바쁘게 막 한 몇 주를 지나가면 허해져요. 일만 하는 거죠. 일만 하다 보면 지나고 나서 이거는 나를 보호하려고 또 직업적으로 또는 뭔가 경력을 쌓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생활이 돌변해서 나의 정작 중요한 그 신경처럼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를 망가뜨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금송아지가 뭡니까? 네. 없으시면 다행인데요. 하여튼 가서 그냥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활 속에서 과연 내 목은 고다 있지 않은지,
제가 장시간 수술을 하고 저는 이제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사람이라서 진료만 보지 않고 장시간 수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장시간 수술을 하고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딱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엑스레이를 보고 아차 싶었어요. 아, 저기 제가 출애굽기랑 신명기 말씀 보여드렸죠? 처음에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한 경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뭐 저의 성공 또는 저의 해야 될 뭐 일이나 이런 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잠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인생의 금송아지로 돌아와서 목이 아픈 현상 단직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딱 일자목인 저를 보면서 갑자기 회개가 들었어요. 너는 그게 네 인생의 금송아지야. 너무 그렇게 뭐 일하는 건 좋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 이 마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 두 번째 강의 주제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지었어요. 예, 잘했나요? 네. 그래서 이 놈이 이 인대가 뼈로 변하는 병이 있어요. 제가 이걸 뭐라 그랬죠? 후종인대가 골화되는 거예요. 급기야는 뼈로 변해서 신경을 저렇게 압박해요. 저렇게 후종인대 골화증은 단순 디스크가 아니고 신경이 굉장히 목 졸라지기 때문에 목을 꽉 신경 통로가 조여지는 현상 따라서 사지마비가 돼요. 신앙과 연결이 되죠? 네. 예,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계속 남으실 겁니까? 아니요. 아니시죠? 네. 네,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물론 이제 이런 병들은 저희가 해결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영적인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척추는 요즘에 막 휘어 있고요. 아이들이 더 목이 더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엄마 아빠 이제 애 낳아가지고 우리 애 좀 이제 당연히 알아서 걸을 텐데 막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업어 키우고. 근데 이거 업어 키우는 거 안 좋은 거 아세요? 업어 키우면 이건 이제 업은 건 아니지만 앞에다 했지만 그래도 이게 난데 업어 키우면 애가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골반하고 척추에 안 좋아요. 네. 이 어머니는 손자가 아닌가 봐. 약간 좀 찡그리고 있는데. 저한테 오시는 어르신들 손자 손녀 보시다가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돼요. 하여튼 저렇게 업어 키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 육아. 아이들한테 계속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 그러죠. 공부에 학원가. 그래서 살도 빼. 불균형적인 여러 가지 생활 패턴. 저렇게 막 학원에서 막 전 아이의 뛰어놀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저희 아이들 보니까 뭐 스마트폰 하면 뭐 30분 그냥 휙 가더라고요, 그죠? 저렇게 엎드려서 자고. 그러면 척추가 휠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 원리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학습 원리지 하나님은 저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절대로. 저렇게 인간이 만든 학습 논리에 따라서 아이를 그냥 양육 아닌 양육, 사육하면 저렇게 척추가 휠까요, 아닐까요? 휩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자녀들의 등을 보십시오. 자녀가 많이 컸으면 벗기지 못하겠지만 자녀가 어리면 벗겨서 저렇게 허리를 숙여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심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삐쭉. 올라가면 측만증입니다. 저렇게 보면 저렇게 왼쪽 보세요. 얼마나 휘었어요. 완전 S죠. 앞에서 봤을 때 척추는 일자여야 돼요. 그렇죠? 목은 옆에서 봤을 때 C자라 그랬죠. 목은 옆에서 봤을 때 일자는 안 좋다 그랬죠. 척추, 허리 같은 경우는 앞뒤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여야 돼요. 저렇게 휘어져, 옆으로 휘어져 있는 걸 측만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측만증이 저렇게 많아요. 여학생들한테 많고요. 연령별로는 지금 보면 10대, 20대 굉장히 어린 연령대 호발하죠. 그래서 댁에 가셔서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날개뼈가 삐뚤어진다든지 뒤에서 봤을 때 몸이 기울어진다든지 골반이 평행하지 않고 완전히 어긋나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자녀분들을 봐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되면서 굉장히 특히 4단계까지 되면
척추뼈가 이렇게 흔들어지면 큰 기관인 폐나 장, 간 이런 데가 심폐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예, 심해지게 되면. 따라서 측만증을 예방하는 운동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자전거 태우세요. 실내 자전거도 좋아요.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자전거 태우시고 수영 좋아요. 네, 좋아요. 3번째, 뭐 걷는 거 이제 쉽죠. 그래서 많이 걷고 뛰는 것보다는 많이 오랫동안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엄마가 직접 양손을 올려서 양손이 똑바로 올라가는지 체크하세요. 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좀 약간 이렇게 아이가 어리면 벗겨놓고 뒤에서 날개뼈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깨 쪽 하고. 자, 이렇게 뛰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다 놀이터 비어 있어요. 왜 만드는지 몰라, 저는. 네, 이건 그냥 그림이에요.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냥 그림에서만 봅니다. 익숙한 그림이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이모님들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놀아야 돼요. 이렇게 놀아야지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실내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요즘 아이들 이렇게 놀지요? 목이 고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머리가 무거운데 앞으로 더 숙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 인생 자기 승리 못해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승리하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울하고 웅크러들고 척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악순환이 시작돼요. 육체적으로 힘들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면 거꾸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돼요. 따라서 척추랑 제가 마인드, 마음 자세와 연관을 자꾸만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척추가 좋은 아이들이 성장을 잘해요. 도전을 피하고 싶고 비판을 무시하고 지능과 재능은 타고난 거야. 나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나는 포기하고 싶어. 난 실패했어. 난 언제나 실패만 해. 난 나아지지 않아. 나는 성공할 수 없어. 이거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왼쪽처럼 성장형 마인드는 도전하고 다시 시작할 거야. 노력할 거야. 실패도 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 나는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배웠어. 이런 아이들은요, 척추가 좋아요. 그걸 grit, 성장의 믿음, 회복의 탄력성, 내재적 동기, 도전하는 끈기, 이걸 grit, 기계라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지만 운동하고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의 척추가 튼튼하겠죠. 이런 아이들이 승리하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척추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무장하고 그 기계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잠언 말씀 끝으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목이 곧은 백성, 또 척추 질환 움직임 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아이들한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본이 되시고 좋은 양육자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